특히 이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맡았다는 점이 큰 주목을 받았어요. 검찰이 이 사안을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특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당과 야당이 모두 당혹스러워한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번 압수수색은 향후 정치권 판도에 여러모로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해석,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눴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일종의 쿠데타다. 모든 것이 청와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쇼가 될 것이다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조국 청문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국이 다가올 청문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나 국민들로부터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답을 회피하거나 또는 희석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사청문회 날짜는 아직은 논란이 좀 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9월 2일에서 3일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는 것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죠. 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던 조국에게 어쩌면 방어할 수 있는 카드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된 상황에서 사퇴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검찰의 결단에 의해 일단 사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조국은 오늘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죽어도 사퇴는 안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청문회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매우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서 조국이 향후 검찰 조사 결과를 통해 다시 말씀드리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조국은 국민 정서와는 괴리가 있지만 위법을 한 적은 없다라는 답변을 여러 차례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며 사퇴를 압박할 때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이는 검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전개할 가능성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자, 둘째,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은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라는 카드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 조사는 당연히 금방 끝나진 않겠죠?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조국 청문회에서는 아마도 조국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걸로 보여지는데 법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없고 의혹과 논란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수사 결과에 따라 조국을 경질하면 된다는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생기고 문재인은 일단은 이번 법무부 장관 임명은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정말 놀랍게도 문재인은 9월 6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의 주특기인 전자결제를 통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검찰 수사 중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 방패막이 될 확률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오히려 이번 검찰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될 경우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회생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검증 기간을 통해 조국은 사실상 좌파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에서 완전히 밀려났죠. 정말 이렇게까지 털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보니까 대권은커녕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안 먹힐 만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검찰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좌파 진영 지지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조국을 더더욱 밀어줄 만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사전에 어느 정도의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물들은 어느 정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큰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무작정 안고 가는 그림도 아니고 조국에게는 시간을 벌어주고 만에 하나 조국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그때는 그걸 명분 삼아 조국을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무죄가 선고된다면 조국은 친문 세력의 차기 대권 주자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잃을 것이 없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이 문제가 단순히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마느냐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조변화는 이미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번 사안을 어떻게 정리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의 내리막길이 갑자기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만큼 거대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의 장관직에 임명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사검증을 받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국가의 주요한 분야들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청렴하고 완벽한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유영두TV의 유영두입니다. 오늘 또 보러 갈 일이 또 생겼군요. 지금 조국의 가족 비리가 1시간 간격으로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4가지 새로운 의혹 사실이 조선일보, 심지어 한겨레 신문까지도 조국을 까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1편에 이어서 문재인과 조국의 판박이, 쌍둥이 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국의 가족 사기단, 우선 부인이 있습니다. 김진태 국회의원이 조국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조국과 조국의 부인, 그리고 조국의 동생 조건, 이렇게 3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광덕 국회의원도 동생인 조건 씨를 운동학원 51억 소송에 사기, 또 법원을 기망한 죄로 국가의 돈을 결과적으로 떼먹었다라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래서 조국은 현재 부인도 고발이 됐고, 또 부친, 모친, 남동생, 그리고 전처 유양 이혼이라고 일단 혐의를 받고 있죠. 4명이 모두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국은 부인 외에도 아들이 이병을 5차례 연기를 한 의혹이 있다, 여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조국의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해운대에서 송파구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사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청문회에서 조국을 반대했던 세력에게 조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장 전입한 것이 서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나쁜 행동이다 라고 비난을 해놓고 자신 딸을 위장 전입하는 그런 위선적 이중적인 행동을 조국 자네가 했지. 그리고 초등학교 딸이 이제 커서 의료대학원에 지금 현재 적을 두고 있는데 2016년부터 성적이 낙제, 점수 미달, 절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이면서 지도교수로부터 학기당 200만원, 총 6학기 1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더 나아가서 그 지도교수가 지금 현재 부산시장인 오거돈 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부산의료원의 원장으로 조국의 딸을 장학금을 준 사람, 즉 그 강담 교수를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을 하였다. 이것도 많이 냄새가 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조국은 부인도 고발된 상태고 아들도 의혹을 갖고 있고 딸은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편 조국을 일개 대학 교수에서 제2인자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뒤질세라, 내가 조국과 경쟁을 하겠다, 조국이가 그런 게 있으면 나도 할 만큼 했다. 뭡니까? 문 대통령의 부인이 2년간 끊임없이 손혜원이라든지 기타 외교 문제에서 많은 의혹을 가진 게 사실이고, 또 이 아들 문준영이죠. 이 친구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취업에 대한 약간의 비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유야무야 됐지만 이번에 확실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딩 교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딩은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자기가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교재, 그런 교육을 문준영이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국의 1800개의 초등학교에 교재를 납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여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의 아들이란 자가 근신하고, 이러한 사실이 오해받을 수 있겠군요, 자중하겠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자세를 가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뭐가 문제냐, 내 실력으로 했다, 초등학교에 내가 청탁한 사실이 없다, 악플 다는 사람들 내가 고발하겠다,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아들이 설쳐대면서 온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식마저. 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의 따님이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민인지 여행인지 대통령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 따님인 문다혜 씨의 남편이 갖은 비리와 구설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해명하라고 자유한국당에서 곽상도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도 문재인 대통령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국민과의 대화를, 기자회견을 3번 이상 안 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명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를 반대한 국민들 이야기도 기울여 듣겠다, 나를 반대한 국민들의 그런 모습도 존중하겠다,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포용하고 받아들이겠다, 개뿔 5,6월 염소 풀 뜯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중소기업, 대기업, 일반 국민들, 유튜버 모조리 명예훼손, 적폐청산, 죄의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 때 한 이야기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서로 틀립니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말씀을 하시라고요. 자, 문 대통령 따님 조국의 딸 판박입니다. 조국의 딸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이 없는데
6학기 3년을 장학금을 받았다. 그리고 장학금을 준 교수는 의료원장으로 명전을 했다. 누가 인사정책을 해줬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문다희 씨는 현재 공인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따님이 해외에 가서 살 때 반드시 국가의 위신과 대통령의 명령력 때문에 경호원이 파견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경호원이 몇 명이 가고 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경호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처리되고 이거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자, 이제 조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조국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문 대통령은 아마도 어떻게 해서라도 임명을 하겠습니다. 왜? 2년간 국민들을 속이고 위선적인 장관들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국을 임명을 안 하면 이 모든 비리와 이 정부의 위선적인 여러 문제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가리가 터지더라도 임명을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임명을 강행하든 임명을 안 하든 이제 조국의 비위 사실, 가족의 범법행위, 위장매매, 세금 포탈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검찰로 넘어갈 겁니다. 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주광덕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특검까지도 고려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얘기했던 김태우 수사관이 자기가 이야기했던 조국의 비리가 감찰, 방해, 민간인 사찰 지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지시, 공무원들 휴대폰 강제 압수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서 조국은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피의자 자격이 될 수도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했던 유재수 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조국이 감찰을 방해 또는 봐줬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현재 검찰에 통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한국의 정의로운 검찰은 지금 6개월 동안 조사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한국의 용감한 검사를 이번에 조사를 또 안 할 건지 조국 수석이 과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심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 동부지청 주진우 검사, 조난관 동부지청장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현 정권의 실세를 조사했다는 이유로 전부 옷을 벗고 사표 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현재 있는 검사도 조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기대를 합니다. 2013년도 정권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감히 국회에서 정부에 반대되는 의견을 폭로하면서 지방으로 좌천된 용기 있는 국민의 검사로 칭송받던 윤석열 검사가 지난 2년간 박근혜 이명박 깜빵 보내고 100여 명의 당시 정부 인사들을 직권남용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몇 명의 관련 공무원 군인들이 자살을 하고 검사도 하늘나라로 떠나는 피바람이 불었고 그 칼에 피를 묻힌 사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소리 죽여 가슴 졸이며 윤석열 지검장을 지켜볼 것입니다. 12가지 의혹, 쓸데없이 일본과 싸우면서 국민들에게 분란을 일으킨 조국, 위선자, 가족 사기 비리단의 총수 이 조국을 이번에 검찰이 과연 조사를 할 것인가? 용기 있게 국민의 의혹을 검찰이 풀어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50년, 100년, 당장 올해 내년 외국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한국의 미래, 경제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정의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임무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 왜? 조국의 이 위선적인 가족 사기단 비리가 조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2의 제3의 조국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나라 망합니다. 이번에 죄가 있든 없든 검찰은 조국을 소환해서 죄가 있으면 당당히 죄를 주고 아니면 무혐의로 죄를 짓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 대통령이든 조국이든 그 누구든 대한민국은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다. 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총장이 청문회에서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윤 총장이 천명을 했듯이 이제 검찰다운 검찰 그 모습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결국은 이 나라의 언론,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용으로 이 난관의 조국을 살릴 것인가?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막아낼 사람이 누굽니까?